자, 여기는 산청군입니다. 산청군 단성면의 남사 예담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5년 산청 방문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 남사 예담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토요일 오후 3시에 이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축제인데요.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사 예담촌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런 데 사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산삼인가? 산삼인가? 저는 딸기 판매점도 있네요. 네, 여기 단성 딸기가 유명합니다. 이야, 말 그대로 정든 돌담길입니다. 이 과거 시골이 이렇게 여기 보면 국가 등록문화재 제281호네요. 예. 옛 담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담장에 있는 꼴도 한번 보십시오. 참 예쁘네요. 여기 이제 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나무. 옛날에 192 선생님입니까? 누굽니까? 이항복 선생님이죠? 여기 이제 감나무가 요렇게 담을 넘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거냐, 니 거냐,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과거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죠. 한방 조격 체험도 있는데요. 예담촌이 예와 담 해서 예담이라고 하는구나. 하하. 이 단풍나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단풍입니다. 쭉 돌아가면 있고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직접 여기는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사람이 살고 계신다는 의미죠. 이렇게 보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감나무는 저는 왜 이렇게 정겨운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제 봤던 그 느낌. 이게 이제 단감이 아니고 뜰감일 겁니다. 뜰감. 탄닌이 많은 뜰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혹시 다이어트 하실 분 계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감잎 있잖아요. 농약 치지 않은 거. 요것을 발효시켜 가지고 감잎 차를 물 대신에 드시면은 뱃살 제거, 예,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여기는 막 다른 골목이라고 하죠. 그 이제 풍수적으로 보면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집이 있으면 바람이 치는 쪽으로, 들이치는 쪽으로 있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비켜서 집을 이제 소위 대문 있잖아요.
문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렇게 부잣집에는 이 담이 높이가 2m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춘향전에 보면은 그네 뛰는 모습에 반했다는데 그네 뛰면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 한번 보면 예, 생활 공간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제가 잘 아시는 그 교수님이 여기 지촌을 하셨어요. 야, 저기도 뭔가 멋들어지는데, 예. 그래서 아마 요 근처일 거예요. 예. 이렇게 나무를 재배를 많이 해놨습니다. 아, 아트샵도 있구나. 야, 이 대나무도 한번 보세요. 이 가정에 대나무가 이렇게 있기가 힘든데요. 차와 문화상품, 애완동물은 들어가면 안 돼. 한답니다. 최고 아름다운 집으로 선정될 만합니다. 이 양배추고요. 말 그대로 영어로 캐비지라고 하죠. 이게 벌레 먹은 거 딱 보시면 농약을 안 짓다는 이 반증입니다. 그리고 감자 한번 보세요. 80cm 폭에 두둑의 폭은 30cm네요. 여기는 좀 넓습니다. 여기는 60cm로 했는데 조금 무너졌네요. 뭐 다양하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는 감나무가 참 정겹게 있고요. 그리고 줄장미, 진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디가 여기 있습니다. 야, 어디가 뭐 옛날에 어뢰에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멋집니다. 이거 어디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항산화식품입니다. 안 널른다고 합니다. 야, 집을 이렇게 지금 한옥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평당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 듭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담장에 담장너머로 부끄럽게 살짝 올라온 장미 한번 보십시오. 넝쿨 장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목재값이 비싸서 그런데 옛날에는 뭐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이게 평당 한 300, 뭐 2, 300 정도면 됐는데요. 지금은 목재값 그리고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또 이 조립식으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이제 원목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수입을 해서 지는 것은 조금 쌉니다. 그래서 한 30평대 하면은 한 3억 정도 하는 것도 있죠. 스테이 예단도 있네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기 까치집인지 까마귀 집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의령 전곡면에 가면요, 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 생가가 있는데요. 그 생가터보다 그 주변의 집들이 이거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자, 여기 또 막다른 골목이네. 이게
저는 참 정겨운 게 이제 감나무가 가장 정겹습니다. 이게 미로네요. 가만히 보니까. 미로 얘기하니까 제주도 가면은 제주시에 그 미로 찾기 하는 곳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영인데 하여튼 거기 가면은 미로 찾기 잘못하면 길 잃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보고 지나치는데 이게 그냥 돌이고요. 일반 잡석 중에 좀 큰 거고요. 이게 황토인데요. 그냥 황토만 하면 안 됩니다. 이 흙을 지디게 가지고 과거에는 짚을 썼어요. 보리집, 밀집 이런 짚을 잘라서 섞으면 이렇게 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기와는요, 이 토기와 있고 플라스틱 기와가 있는데요. 이제 두드려 보니까 토기화입니다. 이 상당히 비싼 건데 요즘 구하기도 힘들어요. 요즘 나오는 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가 화재가 문제가 되고요. 쉽게 더 데워지죠. 그런 또 친환경적이지 않은 점이 있는데 이 토기화는 그런 단점을 다 제거한 겁니다. 저 건너편에 보니까 그네 뛰는 곳이 있네. 그네가 상당히 높네요. 저기 옛날에 제가 밀양에서 그네 뛰기 대회를 한번 참가한 적이 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저거 이제 지속적으로 뛰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하면 다리도 모이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그러니까 각도로 치면은요 90도보다 더 올라갑니다. 한 120도까지 올라가는 분도 계세요. 원심력이 작용하니까 이제 가능한데 하여튼 그 따라 하다가는 몸살 납니다. 어릴 때 뛰는 경험을 나죠. 저기 성녀도 참 예쁘죠. 감나무 그대로 놔둔 건데 이걸 소독제를 하면서 처리는 살충제를, 친환경 살충제를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황토백돌이잖아요. 참 예쁘게 잘 꾸며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셔야죠. 미니 정원. 이 짠디도 보시면 여기 이제 조선 짠디거든요. 일명 여기 보시면 짠디 씨가 있거든요. 여기 씨입니다. 요걸로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빨리 번식을 시키려고 하면 이 떼짱을 떼서 20cm, 20cm 또는 10cm, 20cm로 잘라서 그렇게 하나씩 넣고 20cm 또는 10cm씩 띄우면 이게 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번식은 토양 속에 있는 뿌리로 뿌리 줄기로 번식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라이조움이라고 하는데 요것의 이제 발달 정도에 따라서 번식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와 반면에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위에 있는 줄기로 번식을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달리는 주자에서 런너라고 합니다. 자, 요것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창깨입니다. 창깨 잘 보시면 여기 2개씩 심어놨죠. 1주 2본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3본 하면 안 되느냐? 3본 하면은 잘못하면 연약하게 자라서 쓰러진 도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고추가 나왔는데 이 고추, 골이 겁나게 느리죠. 1m 20간격으로 심어놨어요. 이 정도면은 이게 고추가 이 정도로 가지를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토양 면적의 손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수량을 높이느냐 하면 초기에 여기 이제 요거지 않습니까? 순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걸 잘라줘야 됩니다. 초기에 한 30cm 자랐을 때 딱 잘라주면 옆으로 가지가 많이 번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고추가 그냥 이렇게 놔둔 것보다 한 3배, 4배 정도 많이 달립니다. 이거 지금 마을 속에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농구이 되다 보니 이거는 땅콩입니다. 땅콩은요 꽃이 요 보이십니까? 노란 것, 노란색 조그만 게 있죠. 여기 가면 여기 있죠. 노란색이 꽃입니다. 그래서 꽃이 위에서 피어서 아래쪽으로 땅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떨어질라 꽃화에서 낙화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땅 속에서 수분 수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수분 수정은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열매는 아래서 달린다. 그래서 땅에 있는 콩이다 해서 땅콩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고구마가 나왔으니까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줄 간격은 70 내지 80cm 하시면 되고요. 요 포기 간격은 한 20에서 30cm 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워 심기, 비스듬히 심기, 옆으로 심기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조금만 작은 고구마 그러니까 길쭉하게 생긴 걸 드시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심으시고요. 또 나는 뭉툭하게 큰 걸 원한다 하시면은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서 심으시면 됩니다. 그 중간쯤 원하시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으시면은 반점은 크고 반점은 작은 그런 고구마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대추죠, 그죠? 이 대추가 혹시 잠 못 드시는 분 계시면은 아주 좋죠, 그죠? 대추물도 괜찮고요. 그리고 대추씨 이게 상당히 이제 안정이 좋습니다. 넝쿨 장미입니다. 요구레 장미. 여기 보면 이제 아시겠죠?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면 좀 문제가 있는데 매실입니다, 그죠? 예. 맨 처음에 피는 꽃 중에 하나가 매화죠, 그죠? 예. 매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긴 왔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미로찾기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거 무너지고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중으로 사놨죠, 돌을. 저쪽 면, 안쪽 면 있고, 이 바깥쪽 면. 이렇게 이중으로 해 놓으셨네요. 한번 집에 들어봐 버리. 일단 여기까지. 여기는 좀 세면 백돌이네요. 요거는 당감나무입니다. 이거는 뜰감이 아니고요. 이것도 수령이 한 10, 한 4, 5년 됐겠네. 여기가 지리산 대로네요. 대로니까 아마 큰 길일 것 같아요. 상추가 나왔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상추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 줄기가 이렇게 자라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가을에 꽃대가 형성된다 해서 추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추씨가 만들어지죠. 그럼 이 상추씨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극소립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발화성, 즉 이제 발화를 하려고 하면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남성분한테 이게 상추를 살짝 데쳐서 드시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상추를 그냥 드시면 안 돼요. 따뜻한 물에 최소 3분 정도 담갔다 드시면 칼륨 성분이 많이 용출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장 나쁘신 분들이 칼륨 과다에 의한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벼육묘장입니다. 이제 너무 육묘장 그 열면 되냐 하시는데 저는 열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뭐 상자죠. 그리고 요 아래 깔린 게 이제 상토인데요. 요 상토를 과거에는 이제 논흙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코피트라든지 왕겨 또는 쌀겨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매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흙을 굳이 넣지 않아도 매트니까 그냥 펼치기만 하면 됩니다. 물에 한 30초 정도 담갔다가 바로 위에 탁 펼칩니다. 펼치면 파종을 하고 종자가 체화된 종자를 파종하고 복토해서 이렇게 키우면 이것은 한 15일, 한 20일 정도 됐네요. 그럼 다음 주 좀 이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과정이 다 끝났습니다. 언제든지 이식을 이양이죠. 논에 쓰시면 이양을 해도 됩니다.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 생태 복원 사업 2007년에 7년도에 했네요. 아, 이거 돌멩이가 있네요. 이게 보면은 상당히 대단해. 지금은 이게 피어버려서 안 됩니다. 저거 이제 소위 물김치 담아 드시면 참 좋죠. 참 정든 돌담길이랍니다. 이게 이제 자기나무의 일종인데요. 자기풀, 자기나무. 이게 이제 여름에 꽃이 피면 참 예쁩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돌담길이네. 돌로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그렇죠. 세면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예, 세면으로 안에 땜빵을 했네요. 장미가 참 예쁩니다. 매실 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자, 매실만 따라 한번 찍어 봅니다. 이야, 엄청나죠? 이 매실이 어디 좋은지는 다 아시죠? 그죠? 여름에 식중독 우려가 있으면 이 매실 액기스를 드시면 겁나게 좋다, 위에 좋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설탕을 지나치게 많이 또 드시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요. 적당량 드시기 바랍니다. 자, 매실입니다. 그죠? 매화꽃도 이쁜데 이 열매가 참 이렇게 모여서 포도송이처럼 참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있고요. 나오니까 요거 뭔지 아시죠? 예, 블루베리입니다. 그죠? 블루베리는 이제 이렇게 포토로 하시면요 장단점이 있는데 이 관리하기 시기는 잡초 방지 하시기는 참 좋은데요. 문제가 이게 요거 매트이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분 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 매트 바깥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비닐을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직으로 배수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 수평으로 이렇게 하면 햇빛을 보면요 바로 증발이 이루어집니다. 정산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생과를 드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상당히 이제 깨끗하게 또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블루베리 이제 묘목을 삽목을 한 거죠. 삽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묘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트에 옮겨 심어서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남사 여담촌에 블루베리 농장이 있어요. 조금 전에 포트를 이제 보여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좀 규모가 엄청 큽니다. 보시면 그물을 쳐놨어요. 왜 그물을 쳐놨냐 하면 이 조류, 새 또는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치류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수확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하면은 거의 8월까지 한 2달 동안, 길게는 짧게는 6, 7월 6월에서 한 7월 초순까지, 길게는 7월 말까지 8월은 불과하고요. 이렇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종을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달리 하시면 수확 시기를 달리해서 또 현과로 판매하시기 유리하다 하는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여기는 이제 양액을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액을 물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물에 타서 이렇게 지하수가 있으면요, 지하수에서 물을 공급할 수도, 그러니까 양수 기능도 있고, 또 이제 비료를 물에 녹여서 양액으로 그렇게 공급하실 수 있는 양액 시스템입니다. 관비까지 가능하죠. 관비 처리까지. 그래서 이제 물 주는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점적으로 이렇게 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남사 여단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수가 맛있는 집도 있네요. 그리고 호떡 호떡하고 여러가지 이제 여름에는 팥빙수 들이 유명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팥이네요. 팥도 재배를 하고 계시고요. 참 이런 데 살면은 괜찮은데, 저는 이 담이 있어서, 담이 높아서 좀 깝깝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담이 있으면 좋아하실 분도 계시지만, 옛날에 이제 선비님들이나 또 예쁜 처자가 계신 경우에는 담을 좀 높게 했죠. 이 마산상해까지 해서 한 바퀴 돌아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한 바퀴 다 돕니다. 여기는 또 정자가 있네요. 남사정이네요. 남사 여담촌 할 때 그 얘기네요. 플레이 온 산청 이렇게 났습니다. 이 앞에 이제 팥빙수가 유명한 집이고요. 식접도 유명한 집입니다. 우측에는 이 풍차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풍차가 물레방아죠. 물레방아간에서 과거에는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죠? 부부 해안나무도 있었네요. 이쪽으로 가는 길. 이 길은 다 못 갔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예.